안녕하세요.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이정훈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35년 넘게 노인 건강을 돌봐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곳곳에 계신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욕실에서 갑자기 넘어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말이죠. 사실 제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3만 5천 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집안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중 상당수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혼자 살고 있는 72세 김순자입니다. 사실 2주 전쯤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고 멍만 들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소름이 끼치네요. 넘어지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70세 이상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을 지킬 체력이 부족하다는 걱정밤이 되면 더 커지는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예를 들어 심장 발작 낙상사고, 혹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설 힘이 없어지는 순간들 말이죠.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건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그걸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은근히 건강을 해치고 피로를 유발하며 낙상 위험과 회복력 저하로 이어지는 식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야 할 아주 익숙한 식품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설명은 최대한 알기 쉽게 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아세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많은 노인분들이 본인은 평범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익숙한 음식들이 조용히 근육을 약화시키고 무릎을 아프게 하고 기억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도 몸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식이 혹시 제가 아침마다 먹는 빵이나 파스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는 체력 저하, 어지럼증 낙상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그렇게 잘 챙기면서도 식단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정말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10위부터 하나씩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사시는 75세 박씨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건강하신 분이었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계속 무릎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간편하다는 이유로 흰빵라면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세상에. 저도 그런 음식 자주 먹는데요. 편해서요. 혹시 그게 박 어르신의 건강을 약하게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나트륨이 많은 음식에 특히 민감합니다. 식단을 바꾸고 알맞은 음식을 추가한 뒤 박 어르신의 건강은 몇 주 만에 확연히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저도 제 식단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그동안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못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약해지는 데는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미량 영양소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식습관 때문입니다. 70세 이후부터는 매년 1-2%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이라고 불리는 노화성 근육 손실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식습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 어떤 음식들이 근육 감소를 더 쉽게 일으키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다음 3가지 음식군은 근육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파스타, 흰쌀밥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피로를 유발하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둘째,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 스낵, 감자튀김 같은 음식들은 체내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근육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셋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인스턴트 라면 같은 음식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체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제 아침 식사는 거의 흰빵에 달콤한 시리얼, 그리고 빠르게 준비하려고 소시지도 자주 먹는데요. 맛있고 간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네요.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3년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2%가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가공식품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수면질 저하나 회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처럼 몸이 쉽게 약해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 약화피로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5가지 실천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날로 튼튼해질 겁니다. 단계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통곡물로 바꾸기, 흰빵 파스타, 흰쌀 대신에 현미 오트밀 통밀빵을 드세요. 이 식품들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지켜줍니다. 오트밀은 좀 먹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돼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아몬드 우유나 바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함께 끓이면 맛도 부드럽고 먹기 쉬워요. 며칠만 드셔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계 매일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체중 1kg당 1kg 이상.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이면 하루에 50g 이상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식품은 두부, 생선, 계란, 요거트, 살코기, 완두콩 등입니다. 전 주로 아침에만 계란 먹고 저녁은 채소 위주로 먹는데 그럼 단백질이 부족한 건가요? 1. 네,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하루 3끼 고르게 드셔야 합니다. 식사마다 최소 20g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3단계 자연 한겸 식품 늘리기 연어. 아마씨유, 호두 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를 식단에 자주 넣어 보세요. 오메가3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관절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4단계 나트륨 줄이고 가공식품 피하기. 집에서 조리할 때 소금은 적게 대신 마늘, 양파, 생강 볶은 참깨로 맛을 내보세요. 라면, 소시지, 시판 간장 같은 가공식품을 줄이면 심장과 신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5단계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매일 가벼운 운동.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지만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루 20, 30분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 5단계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몸이 덜 피곤하고 잠도 잘 오고 걸음걸이도 더 안정감 있게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들으시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대구에 사는 74세 아이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그냥 익숙해서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 라면 흰빵 탄산음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가볍게 한번 넘어진 이후 정상적으로 걷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반면에 전주에 사는 같은 나이 74세 비어르신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아침 라면 대신 오트밀 식사에 두부와 생선을 추가하고 매일 아침 15분씩 걷기. 단 6주 만에 수면이 깊어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기분까지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그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절대 어려운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몸을 해치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건 어르신들의 몸도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도와주면 몸은 반응해요. 누구든지 자식들 도움 없이 당당하게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저도 다시 희망이 생기네요. 나이 들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날이 바로 몸이 고마워하는 날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오늘 저녁 식사부터입니다. 어르신 제가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리 방법과 재료 선택을 나이에 맞게 조금만 조정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흰쌀밥만 드시기보다는 현미나 흑미를 흰쌀과 섞어 드시면 훨씬 맛도 좋고 혈당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김치의 경우엔 절이는 소금 양을 줄이거나 식사 전 가볍게 물에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전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짜고 많이 발효된 게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됐어요. 물에 헹구면 맛이 없어지진 않나요? 처음부터 소금을 조금만 넣고 담거나 드시기 전에 살짝 헹구기만 해도 특유의 맛은 유지되면서도 혈압엔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싱겁게 끓인 미역국 따뜻하게 찐 두부기름 적게 넣은 생선구이를 곁들이면 어르신들께 딱 좋은 음식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자주 드시는 익숙한 음식들이니까 거부감도 없어요. 전체 식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면 한식의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70세 이후의 삶에 활력을 주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났던 2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건강을 잘 관리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대구에 사는 74세 아이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난 괜찮아, 원래 이렇게 먹었어 하시면서 라면 흰빵 탄산음료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한번 살짝 넘어지신 후 3개월 동안 걷지 못하고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얕아졌습니다. 반면 전주에 사는 같은 나이 74세 비어르신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라면 대신 오트밀 식사에 두부와 생선을 추가 매일 아침 15분 걷기. 그렇게 6주가 지나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 기분도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말 그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효과가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어렵거나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몸을 조금씩 해치는 습관들을 줄이고 조금 더 건강한 선택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어르신들의 몸도 올바르게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자녀들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정말 희망이 생기네요. 전 그냥 이제 와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몸이 고마아하는 날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저녁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 하얀 쌀밥 아침에 먹는 빵 한 조각 편리한 인스턴트 라면, 이것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노년의 건강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바꾸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곡물을 조금 더 먹고 두부, 생선, 계란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소금을 줄이고 자연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귀중한 전통이 있습니다. 밥상이 곧 건강의 뿌리다. 옛 어르신들의 소박한 밥상 미역국 삶은 무찐 생선 봄나물, 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훌륭한 건강식이었습니다. 값비싼 식단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절제되고 자연에 가까운 전통식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이제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맞습니다. 서울에 계시든 부산, 제주,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식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배려에도 반드시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께,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나눌 수 있도록요. 또 만약 불면, 근육통, 식욕부진, 자주 넘어짐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몸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은 평온하게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매화나무처럼 든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